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평범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미술이 좋아 미술을 시작했지만 졸업 후 마땅히 비전이 많이 없었어요. 결국 의류 회사를 돌고 돌아 제 카페 창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마장동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셨어요. 항상 제 학교에 오실 때면 늘 깨끗한 옷으로 혹시라도 딸이 창피할까봐 늘 걱정하시며 오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돌아가신 아빠 대신 저를 먹이고 입히고 여유 있게 살게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걸 어렸던 저도 알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엄마가 창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만난 단골 손님과 눈이 맞게 되었고 저를 다정다감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도 그 사람에게 많이 스며들게 되었고 1년 후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뭐? 정육점? 아니 그게 백정놈의 자식이지 뭐니? 아유, 남사스러워라. 하다하다 정육점 딸내미를 데리고 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요즘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올해보다도 더 여유 있게 살아요. 그런 말 말아요. 여유가 있고 없고 떠나서 직업이 그게 뭐야? 보고 뭘 배웠겠어? 나 어디 가서 우리 사돈 고기 썬다고 말 못한다. 옛날 같으면 장마당에도 못 지나다닌다는 직업이야. 알아? 수치스러워서 정말? 아니 얼마나 험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럼. 칼잡이 아니야? 우리 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식으로 비하하시는 거예요? 저도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원래 그러셨어요? 뭐라고?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싫다는데 넌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그럼? 나도 너한테 실망이야. 하고 많은 여자 중에 백정 딸내미가 뭐니? 우리 집안이 얼마나 양반 같은 집안인데 그런 집이랑 엮일 수가 있겠어 없겠어? 남자친구 어머님이 한사코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의 결혼 준비는 올스톱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혹시 저에게 상처가 될까봐 말을 빙빙 돌려가며 조금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단박에 시어머니께서 반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요즘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색안경을 굉장히 쓰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엄마를 만나보기도 전에 이미 백정이라고 단정을 짓고 무조건적으로 낮잡아 얘기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정말 웃긴 것은 딱히 저희 집보다 나은 건 없었죠. 미안해. 그냥 좀 사정이 생겨서 우리 결혼 준비는 조금 천천히 해야 할 것 같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혹시 집안에서 반대하셔? 그냥 솔직히 말해줘. 어차피 내가 알아선 안 될 게 있는 거야? 그냥 말해주면 안 될까? 그냥 엄마가 좀 유별나셔서 그래. 반대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 주라. 우리 엄마 직업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처음엔 나 좋다고 하셨잖아.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미안하다. 우리 집도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그래도 너 굉장히 좋아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 때문에 반대하는데 내가 굳이 이런 걸 다 겪어내며 결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우리 좀 생각해 보자. 아니야. 내가 엄마 잘 설득할게. 그리고 처음에만 조금 그러시지. 나중엔 절대 안 그러실 분이셔.
나 한 번만 믿어봐라, 어? 남자친구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돌려 말했지만 전 단번에 모든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처는 받아지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직업을 안 따진다지만 그래도 절 힘들게 키워온 엄마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게 죄송했어요. 맘 같아선 결혼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끝끝내 본인 엄마를 설득하고 결국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처음 상냥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말이지 본인은 무슨 조선시대 기부인이 된 것처럼 저희 집을 하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하대하는 사람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놀라기도 했어요. 본인이 잘난 점이 하나도 없으면서 저러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지? 너만 볼 때는 참 괜찮았는데 상수한테 너네 엄마 얘기 듣자마자 너도 왜 그렇게 보이는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인다뇨. 그리고 저희 엄마 직업이 어때서 남한테 피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 먹여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상수 씨 어머니라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나, 네 엄마라고 편드냐? 딸 없는 사람 억울하겠다 정말. 어쨌든 내가 너희 결혼 허락한 거 큰 마음 먹은 줄 알아. 알겠니? 그나마 네가 우리 집이랑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너 하나만 보고 허락하는 거야. 다른 집에 다 물어봐라. 자기 며느리 드릴 사람 친정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찝찝해 하는지.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 아, 너무하네요 정말. 저희 엄마 그렇게 낮잡아 보지 마세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절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분인데 어머님이 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정말 기분 나쁘네요.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이 결혼 엎어요. 엎으란 말이에요. 나야말로 엎고 싶어. 근데 어쩌니? 상수는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자식 눈에 눈물 빼고 싶지 않아 참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누가 네가 뭐 엄청 좋고 며느리 삼고 싶어서 허락하는 줄 아니? 이왕 허락할 거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거야. 알겠어? 아, 진짜 간사하네요. 제가 끝내드릴 수도 있어요. 상수 씨랑 어머님이 반대하기 힘들면 제가 끝내드릴 테니 아무 때나 말씀하세요. 너무 화가 나 시어머니에게 결혼을 엎자고 말까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했지만 눈빛 자체가 꼴 같지 않다는 눈빛이더라고요. 마음은 안 좋았지만 친정엄마가 남자친구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차마 결혼을 파혼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파혼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까봐서 말이죠. 최대한 엄마에게 상처는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첫 상견례 날 저희 엄마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많이 맞춰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지만요. 당연히 다 아는 길인데 왜 가느냐, 미련하다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만 이렇고 나중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남편을 믿었고 저희도 따로 나와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참 어리석었고
그땐 참 지혜가 부족한 거였죠. 제가 자주 가는 마장동 고깃집이 있는데 이젠 사돈네로 다녀야겠네요. 정육점은 아는 사람이 하는데 가야 한다니까.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장모님, 좋게 받아주세요. 엄마가 마장동을 자주 가시거든요. 자기도 좋게 받아들여줘. 그럼 당연하지. 자주 오세요. 제가 좋은 부위로 잘 챙겨드릴게요. 그래도 딸아이가 이렇게 시집 간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이상하네요. 평생 둘이 살아서 그런지 헛헛하면서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고요. 그래도 우리 딸 잘 봐주세요, 사돈. 제가 뭐 못 봐줄 게 있나요? 영미만 보면야 뭐 빠지는 거 없죠. 좋은 대학에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있고 그저 정육점 딸이라는 게 마음인 좀 걸리네요. 사실 지금이야 직업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 옛날 같으면 시장에도 못 나오는 백정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집안은 제가 듣기론 아주 잘 나가는 사대부 가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이런 겸상도 못해요. 아시나 모르겠네. 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직업 선택했을 때 이 정도는 예상하셨잖아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백정이라뇨. 아, 기가 막혀. 이러려고 결혼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욕 주시려고? 엄마, 그만하세요. 밥 잘 드시고 왜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엄마 안 볼 거예요. 말 조심 해주세요. 제가 발끈하자 엄마는 제 팔을 잡으시며 애써 웃어 보였는데 그저 딸에게 피해갈까봐 말이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며 그만하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막말이 멈췄어요. 1시간가량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엄마에게 참 미안했지만 엄마는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됐다고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딸 가진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지 참. 차라리 당당하게 이 결혼 없자고 했으면 당연히 엎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저 엄마는 제 결혼에 있어서 본인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단 한 번도 작아 보이지 않던 엄마가 작아 보였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냥 흘려 들어. 그래도 너 하나만 놓고 보면 네 시어머니가 그래도 꽤 마음에 들어 하더라. 마음에 드는 게 무슨 소용이야.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엄마 무시하는 거 나 가만 못 있어. 본인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에이, 그런 말 하면 못 써. 어쨌든 결혼하면 너랑 네 남편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희 시어머니도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엄마, 기분 많이 나빴지? 엄마가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게. 그러니까 언제든 말해줘. 난 엄마 말만 들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할 게 뭐 있어. 상수가 너 그렇게 아껴주고 사돈도 너 하나만 두고 보면 좋다는데 엄마가 미안하지. 괜히 듣기 싫은 말 듣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는 다시 돌아가도 마장동으로 갈 거다. 그래야 너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 하지. 네가 엄마 창피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 걱정 너무 하지 마. 알겠지? 애써 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흰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와는 그렇게 큰 트러블이 날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카페 운영 때문에 굉장히 바빴고, 시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시어머니가 저를 긁는 말들은 거슬리면서도 기분이 나빴고,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기 바빴고요. 오늘 고기 좀 구워 먹자. 내가 마장동 다녀왔거든. 고깃집 딸내미니까 너도 고기 좋아할 거 아니야? 오늘 상수도 일 끝나고 이리로 오라고 할 테니까 너도 퇴근하면 집으로 오너라. 내가 아주 특수 부위로 맛있는 거 사놨어. 어머님의 요청대로 일 끝나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향했고, 시어머니는 고기를 잔뜩 사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구우며 또 한번 백종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제 기분을 언짢게 했고, 남편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제야 입을 다무셨죠. 일부러 저에게 약 올리듯 오히려 즐기시더라고요. 역시나 저희 사이는 그러면서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맛있니? 넌 그래도 실컷 먹었겠다, 고기는. 너희 엄마가 백정이니까 많이 썰어다 줬을 거 아니야. 이것도 너희 엄마네서 사온 거야. 이왕이면 아는 데 가서 사오는 게 낫잖니. 집이 마장동이랑 가까우니 다행이지. 요즘 경기도 안 좋잖니. 백정,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럼 어머님은요? 뭐 얼마나 잘나셨길래 자꾸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아니 맞잖아. 백정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 네이버 어학사전에도 떡하니 나온다. 모르니? 그게 비하하는 발언이잖아요. 솔직히 어머님, 돈으로만 따지면 저희 엄마가 훨씬 더 능력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한번 어머님 직업 가지고 비하한 적 있어요? 아님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말 조심 좀 하세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정말. 그래 엄마, 그만 좀 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을 무시해요? 그러지 좀 마. 우리 그러면 여기 안 올 거예요. 아주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 안 온다니. 참나.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끔 하잖니. 네 얼굴을 보면 니네 엄마가 떠올라서 그래. 시어머니는 남편이 안 온다고 하자 그제야 입을 다무셨고 꿍시렁대기 바빴어요. 남편에게 쏟아부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도돌이표로 하게 되었고, 남편 또한 시어머니 때문에 저에게 늘 화를 당하기 바빴죠. 나 오늘도 엄청 참았어. 어머님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해. 정말 못 참을 것 같아. 우리 엄마 그렇게 깔보면 나도 당신 엄마 깔볼 수 있어. 내가 그나마 어른이라고 참고 있는 건데 자기 좀 중간에서 해결 못해?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여러 번 얘기해도 그러시네. 나도 답답하다. 당신한테 미안하고 장모님한테 죄송스럽고. 또 오늘 고기 사오면서 얼마나 엄마를 무시하고 오셨을 거야.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하면 진짜 못 참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났지만 참았죠. 그러던 중 엄마랑 통화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가 일하면서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늘 이어폰으로 전화를 받으시기 때문에 건너편 손님 목소리도 듣게 되었어요. 그 건너편 손님 목소리를 잘 들으니 저희 어머님 목소리 같았고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저희 엄마 가게에 가서 고기를 사더라고요. 워낙 고기도 좋아하시고 그냥 진짜 아는 가게 팔아주려고 그래도 우리 엄마 가게로 오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엄마를 하대하는 말투를 듣고 전화기 너머였지만 정말 화가 나고 엄마에게 죄송스러웠어요. 아니 사돈, 그 부위 말고 이 부위 달라니까. 아니 여기서 몇십 년 장사하셨다며. 참나. 왜? 나 보니까 긴장돼요? 하긴 우리 집이 사대부 가문이라 아마 백정들은 눈도 못 쳐다볼 거야. 그 기분 알죠? 그리고 아무리 정육점에서 일한다지만 얼굴에 뭐 좀 찍어 바르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거머튀튀해서 진짜 백정 같아 무섭네. 나 좀 봐. 얼마나 치장하고 다녀? 아, 바빠서요. 이 부위 얼른 챙겨드릴게요. 사돈은 늘 멋쟁이니까 뭐 저랑 비교할 게 있나요? 1kg 드리면 되죠? 그래요. 서비스 팍팍 줘요. 내가 여기까지 일부러 오는 건데 이 고기 다 우리 아들 먹일 건데 아들이 몸 좋아지면 누구 좋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멍멍이 소리에 정말 어이가 없었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이가 부득부득 갈리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꾸미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분이긴 했는데 그 연세에 아직도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분이었고 백화점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본인의 벌이보다 오히려 치장을 과할 정도로 하실 때도 있었어요. 전 그 모습이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각자 다 다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던 중 어머님이 매장을 옮기시는 날이 있었는데 아예 백화점을 옮기게 되셨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나 하자. 나 이직했잖아. 뭐 매장은 똑같긴 한데 여기 백화점은 처음이고 또 인센도 많고 책임자로 가는 거라 월급도 더 세지 뭐니? 너희 오늘 시간 되지? 시간이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집으로 고기 먹으러 와라. 어머님 축하드려요. 네 갈게요. 고기는 제가 사갈게요. 매번 어머님이 사오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제가 사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사도 되는데 너 가게 때문에 바쁜 거 아니니? 괜찮은데 뭐 그러던지 일단 저녁에 보자. 지금 내가 일 중이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이왕이면 엄마 가게에서 고기를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어머님이 좋아하는 한우를 사가려고 가게에 들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이모님들이랑 엄마가 절 참 많이 반겨주었는데 역시나 엄마는 그날도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셨고 이모님들은 저에게 오랜만에 본다며 얘기를 나누던 중 기막힌 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영미 너 그거 아니? 너희 시엄마 여기 뻔질나게 와서 고기 가져가는 거 사람이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 올 때마다 네 엄마 속은 다 뒤집고 가면서 지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구질구질하게 매번 외상하는지 아유 속 터져서 말하는 거야. 외상이요? 아니 외상이라뇨? 어머님이 여기 와서 고기 팔아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매번 올 때마다 돈 안 내신다고요? 어머머 몰랐어? 매번 돈 달아놓잖아. 그것뿐인 줄 알아? 허구한 날 모이면 왜 이렇게 많은지 무슨 모임이다 하면서 고기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야. 너네 시엄마 밀린 외상값만 얼만 줄 알아?
니네 엄마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군다니? 아휴. 아, 전혀 몰랐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 외상이라니.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돈은 받아야지. 진짜 속상하게 이럴래?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내가 됐다니까 이모들이 저렇게 난리다. 그 고기 너도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 아니, 그래서 이모, 외상값이 얼마예요? 아, 진짜 어이없네. 내가 내라고 할게요. 언니, 장부 좀 가져와봐. 너네 시엄마 외상값이 자그마치 580만 원어치다. 매번 어쩜 그리 좋은 부위만 달라고 하는지. 일하는 이모의 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매일같이 모임에 갈 때마다 엄마 가게에 들러 외상을 해서 고기를 가져가시고 그렇게 백정백정 타령을 해대며 본인이 잘난 줄 알았던 거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뚜껑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마장동 고깃집 하는 엄마 무시할 땐 언제고 친정엄마한테 580만 원어치 외상 후 아무도 모르게 입을 씻으려 했다는 게 용서가 안 되더군요. 그 길로 시어머니 댁에 달려갔습니다. 원래도 가려고 했지만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씩씩대며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무슨 일 있냐며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시는데 뻔뻔하기가 천장을 찌르면서 말이죠.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가게에서 외상하셨어요? 아, 한두 번도 아니고 580만 원어치면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당장 엄마 가게 가서 제가 결제고 올 테니 카드 주세요.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얼른 주세요. 뭐? 니네 엄마가 그러냐? 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아주 웃기네. 그리고 막말로 너도 먹었잖아, 그 고기. 그 한두 번 먹은 거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님, 허구한 날 모임 갈 때마다 고기 가져가신다면서요. 됐고, 당장 카드 주세요. 니네 엄마가 받아오래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니 진짜 기막히네. 사돈끼리 그깟 싼짓돈을 받냐? 아주 유치하다. 어머님은 쌈짓돈이라며 그걸 꼭 받아야겠냐고 저에게 오히려 반문하셨고 너무 뻔뻔해서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남편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시어머니는 남편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자 저에게 욕을 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아하니 저희 엄마 가게에서 외상한 고깃값을 전혀 줄 생각이 없었던 거고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네요. 어머님이 돈 못 주시겠으면 이희한테 말해서 카드 결제할게요. 어머님이 드셨으니 아들이 결제해야죠. 안 그래요? 뭐야?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네가 뭔데 니네 엄마한테 배를 불려주겠다는 거야? 너희 엄마가 그렇게 돈 받아오래든? 아니요. 제가 받아야겠어서 그래요. 어머님 그동안 저를 얼마나 무시했길래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지 용서가 안 되거든요. 버르장머리 없는 백정놈의 딸 걷어줬더니 그깟 시어머니 먹은 게 아까워서 돈을 내놓으래? 하는 짓도 못 배워 처먹은 거지. 전 시어머니의 말을 모조리 묵살한 채 남편에게 카드를 뺏어와 엄마 가게에서 결제를 했어요. 길길이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억지로 계산을 하고 나니 그나마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엄마가 약간 기분이 울적해 보이는 것 같았고 하나뿐인 딸 시집가서 혹여나 시집살이 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단 하루라도 엄마에게 힐링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엄마, 내일은 우리 쇼핑 가자. 엄마 쇼핑 좋아하잖아.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나랑 맛있는 것도 먹고. 맨날 내 걱정하느라 요새 얼굴이 안 좋아. 시어머니야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러려니 해. 나 구박받을 걱정하지 말고. 엄마 딸인데 내가 구박받겠어? 그래도 그게 다 나 때문인 것만 같아서 그러지. 결제 안 해도 된다니까. 기어이 결제하고. 에휴, 너 더 미움받는 거 아니냐? 전혀. 결제 안 하면 내가 더 화나지. 그러니까 엄마도 좀 당당해져. 뭐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매번 그러는 거야? 그냥 엄마가 마음이 좀 그렇지. 나 아니면 너 그 집 가서 사랑받을 수 있는데 이 생각하니까 엄마가 더 죄책감 생기고 그러는 거야. 엄마의 말에 마음이 아파오면서 더 이상은 눈물이 날 것 같아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둘러보다 엄마가 좋아하는 매장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정장을 입고 계신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옮기신 매장이 여기구나 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가 시모 영업장에 들어선 순간 전 직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서비스하려고 앞다투어 난리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옮기신 백화점의 VIP 고객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를 알아본 직원들은 하나같이 엄마를 모시려고 했고 새로 시집간 시어머니는 엄마를 보고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죠. 어머, 우리 사돈도 이런 데 다녀요? 너 여긴 웬일이니? 오늘 가게 문 안 여니? 어머, 사돈, 딴 사람 같네요 아주.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요샌 짭도 잘 나오네. 안 그래요? 짭 메고 여기 들어오는 거 내 얼굴 먹칠하는 거니까 다른 데 가서 구경해요. 어차피 구경만 하러 온 거잖아. 괜히 어슬렁대지 말고 다른 매장 가서 구경이나 해요. 백화점 다 생긴 게 이렇지 뭐. 뭐라고요? 여기 매니저 누구예요? 아, 손님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해도 되는 거야? 매니저 나와. 내가 기가 막혀서. 이 아줌마가 왜 이래? 오늘 뭐 잘못 먹었나? 당신은 고기 써는 거나 올리지. 여기 와서 살 군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가? 여기 매니저 없나요? 직원 교육을 이따구로 시키고 어디서 말이 많아? 나 진짜 불쾌하네. 엄마가 소리를 지르자 매장 사람들은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장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고 매장에서 제일 높은 직책의 사람이 달려와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하자 시어머니는 이제야 뭐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VIP도 못 알아보고 이분이 얼마나 큰 손이신 줄 알아요? 당장 사과 드리세요. 그렇게 오래 일했으면서 어쩜 기본 태도 하나하나가 엉망인지 나 원참 기가 막히네. 얼른 사과 드리시라고요. 아휴,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니 VIP라뇨? 사돈, 이게 무슨 소리죠? 사실 저희 사부인이에요. 사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곤란하잖아요. 사돈? 얘 영미야, 미안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너 때문이라도 이 사람 참으려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까지 깔보는 거 도저히 못 참겠어.
당신 여기서 겨우 얼마 받고 일해? 나 고기 쏜다고 무시했지? 사람 그렇게 무시하더니 지금 내 앞에서 뒤지게 털리는 꼴이란 아주 우습네. 직업에 기천이 없는 건데 나 이 백화점 VIP야. 당신이 지금 두르고 있는 것들 겨우겨우 돈 모아서 하나씩 장만한 거 나 지금 한 번에 다 살 수 있어. 알아? 나 이 사람 때문에 열받아서 여기 매장에서 못 사겠네 정말. 어머, 사모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저희 직원이 여기 매장으로 발령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를 저질렀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람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실수인가? 고의 같은데. 나 이대로 못 넘어가.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거 알겠어요? 엄마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그 매장의 높은 사람은 시어머니 보고 경위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경위서를 쓰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경위서를 쓰는 걸 보고 엄마는 거기 매장에서 1,200만 원어치 쇼핑을 한 뒤 저와 나왔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가 가는 뒷모습에 대고 허리를 숙이며 90도로 인사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저를 불러앉혀 이런 치욕은 없다고 왜 말 안 했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질러버렸죠. 내가 오늘 이런 치욕은 처음이야. 너희 일부러 그랬지? 나 골탕 먹이려고? 너희 엄마 그렇게 부자면서 왜 말 안 했니? 부자? 왜? 고기 써는 직업이 이렇게 부자일 줄 몰랐어요? 평생을 월급쟁이로 사는 당신이 뭘 알아? 부자면 홀대하면 안 되고 부자가 아닐 때는 홀대해도 되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백정이니 뭐니 할 때보다도 지금이 더 소름 돋네. 평생 명품관에서 손님들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본인 인생이 명품 인생인 줄 착각하고 사셔요. 아셨어요? 구질구질한 아줌마 같으니라고. 뭐라고? 감히 백정놈의 딸이 나보고 구질구질하다고 해?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가만둘 줄 알고? 일이 뭐다?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머리카락을 휘어잡았고 저 역시 어머님의 머리를 똑같이 잡았어요. 그래도 젊은 저를 감당해내지 못한 어머님은 나가 떨어졌고 이 모습을 모두 본 남편은 경악을 했고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매달렸지만 시어머니의 피가 섞였다고 생각하니 싫더라고요. 다 봤지? 이혼해. 나 이제 못 살아. 니네 엄마 명품관에서 오래 일하더니 본인이 명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나 본데 현실은 빈티지도 안 되는 천조각일 뿐이야. 알겠어? 왜 네가 이혼 당하냐면 넌 그 천조가리의 자식이니까 진절머리 나거든. 소장은 회사로 보내던지 집으로 보낼게. 이젠 내 변호사랑 얘기해. 인생 공부 시원하게 했다 아주. 역시는 역시였어. 안 돼. 내가 왜 이혼 당해야 돼? 미안해. 아니 내가 다 사과할게. 우리 엄마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 수도 있어. 아니, 인연 끊어도 안 돼. 이미 내 마음은 식었어. 그러니까 그냥 현실 파악하고 알아서 살아. 잘 지내, 안녕. 남편은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전 이혼 소장을 날렸어요. 시어머니 또한 왜 우리 아들이 이혼을 당해야 하냐며 울부짖었지만 별 수 없었고 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해온 독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남편과는 쉽게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다행인 건 제 전화기가 통화를 할 때마다 자동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는 핸드폰이라 시어머니의 독설이 다 저장됐으므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엄마는 가끔 이 백화점에 가서 시어머니의 속을 뒤집으며 물건을 사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부들부들 이를 갈더라고요. 그러다 저희를 못 당해내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백화점의 친한 직원이 얘기해 주었어요. 본인만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참 우습죠? 남을 깔본 대가가 결국 실직과 위자료 납부라니. 그리고 그 나이에 이제 어디서 일할까도 참 궁금하네요. 이번 일로 인생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점과 함부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마음이요. 그리고 절 이렇게 예쁘고 귀하게 키워주신 엄마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전 세상에서 저희 엄마가 제일 존경스럽답니다. 이 글을 통해 엄마에게 말하고 싶네요. 언제나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일찍이 아빠 없이 절 키워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다 안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이제 엄마에게 제가 효도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에요. 엄마, 키워주시고 사랑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잘하셨음 해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만약 제 딸이 결혼식을 올릴 때 제가 혼주석에 앉을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왔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30년간 키워왔던 제 딸은 배 아파 낳은 친딸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품에 안겼을 때부터 친딸이라 생각하며 키워왔었고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는 말처럼 지금은 저에겐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제 딸과 인연이 된 건 남편과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났었고 배신감까지 느껴졌었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총각인 것처럼 행동하던 그 사람한테 너무 실망을 했었죠. 그런데 데리고 나온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한테 엄마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땐 너무 놀랐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게 되었네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지다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여자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자신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존재를 지우려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아이를 지우는 건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라며 출산을 하면 시모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 여자를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결혼 얘기도 나왔었지만 상대 측에서 결혼은 강하게 거부했었고 아이만 데려가는 걸로 결정짓게 되었던 거였죠. 그렇게 남편은 출산된 아이를 시모와 키우게 되었고 그 여자는 자기 인생을 위해 출산한 아이를 남편에게 떠밀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게 된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10달간 품었던 아이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에게 떠밀고 떠나버렸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손바닥만큼 작은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 품에 안아봤는데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볼 수도 없이 버려졌다는 게 안쓰러워 그날 이후 아이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품에 안아봤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 몇 번 더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부터 모성애가 생겼는지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인연을 만들어가게 된 이후부터 또 다른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점점 더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알린 뒤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강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그때 당시 남편을 많이 사랑했었고 아이를 향한 마음도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을 다해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하다며 짐을 짊어지게 한 것 같다고 괴로워하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데려왔었기 때문에 제 눈치를 많이 보셨지만 그만큼 저를 잘 챙겨주셨고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60대가 되어버렸고 손바닥만큼 작았던 아이는 어른이 돼서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좋은 추억도 정말 많이 만들었었죠. 단 한 번도 제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고 제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친모에게 버려졌다는 아픈 기억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시켜주기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줬어요. 이런 제 노력을 딸도 감사하게 생각했고 바르게 자라주어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 계단씩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제 딸의 인생에 어느 날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30년 전에 자기 핏덩이를 버렸던 친모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어요. 결혼식 준비로 한창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을 때 왜 하필 30년 후에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여자가 자신의 인생의 첫사랑이었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여자를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과거의 추억들이 다시 떠올랐는지 저에게 조금씩 상처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서영이는 친모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30년이 지나서야 찾아온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제야 친모 역할을 하겠다는 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곧 있으면 서영이 퇴근 시간이니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집안으로 데려오면 어쩌자는 건데. 지금 결혼 문제로 한창 예민할 때인 거 알면서 결혼식 망칠 일 있어? 서영이 얼굴 볼 생각이면 결혼식 끝나고 다시 오면 좋겠어요. 단순히 서영이를 보고 싶다면 그만큼 배려를 해 주셔야죠. 당신도 많이 놀란 거 나도 잘 알아. 나도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랐었거든. 아무래도 이 사람이 배 아파 낳은 친딸이니까 계속 보고 싶어 했었나 봐. 그런데 일이 바빠 미루다가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나를 찾기 시작한 거래. 이미 멀리해서 서영이 얼굴도 봤다더라. 지금부터 친모 역할을 하고 싶다길래 나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서영이 오기 전에 데려온 거야. 나는 자리를 비켜줄 테니 둘이 대화 좀 나눠봐. 갑자기 나타나서 많이 놀랐죠? 아무래도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고 제 인생에 전혀 계획되지 않았던 일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두려운 것도 있어서 출산만 하고 도망치긴 했었지만 그래도 10달을 품었다는 게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은 삶의 여유도 생겼고 저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아들들 있는 거 장가 보내고 이제야 과거를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그동안 제 딸을 정말 잘 키워주셨더라고요.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서영이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면서요?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동안 못했던 엄마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죠?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 좀 늦긴 했지만 저도 그만큼에 대한 권한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잡고 싶은 것뿐이고 앞으로는 제 딸과 그동안 못했던 것들 지금이라도 함께하고 싶거든요. 제가 친모인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웃기네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제 딸의 결혼식은 그래도 제가 참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30년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친모 노릇을 하겠다는 게 참 웃기네요. 낳아주기만 했지 그쪽은 제 딸을 만날 자격은 없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제 딸을 찾겠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검은 속내가 뭔진 아직 알 순 없지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제 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의 행복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쪽과 언젠간 한 번은 얼굴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타이밍도 참 거지 같네요. 멀리에서 결혼하는 모습 지켜보는 것까지는 봐드릴 순 있지만 그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친모라고 해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쪽은 고작 10달이지만 저는 서영이와 30년간을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고요. 그쪽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서영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결혼식 후에 부담 주지 않게 서영이의 의견에 따라주세요.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소중한 제 삶을 무너뜨린다면 저도 절대 가만히 있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시죠.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아무리 그쪽이 엄마 역할을 했어도 제 딸은 친모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을 겁니다. 곧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니 진모에게 이 소식을 얼마나 알리고 싶겠어요? 전류는 절대로 끊어낼 수 없어요. 당신은 그냥 보모일 뿐이었다는 걸 잊지 마. 진모와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왜 자기 딸을 버렸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니 제 딸에게 더욱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모와의 첫 만남을 끝낸 뒤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한마디 남기고 떠난 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이사 가자. 그 여자 결혼식장이 어딘지 아직 모르잖아. 당신도 연락처 바꾸고 서영이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해. 저 여자가 찾아왔을 때 무조건 뒤돌았어야지. 아, 어떻게 그래? 서영이 친엄마인데 나도 얼굴을 마주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서영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30년 만에 찾아왔겠어. 분명 나쁜 뜻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고 서영이에게 좋게 설명해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진모 얼굴 단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겉으론 내색 안 하지만 분명 궁금해 할 거야.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일들도 있을 거라고. 서영이 친엄마야. 나쁜 의도로 절대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가 봤을 때 얼굴에 이미 도끼가 한가득이던데? 당신 첫사랑이라고 너무 한쪽 편만 들으려 하지 마. 그 여자는 서영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아? 자기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어. 절대로 만나게 해선 안 돼.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걸 안다고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 의사가 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아이도 지우지 않고
젊은 나이에 그래도 출산까지 해줬잖아. 그것만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 집안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었는데 모든 건 서영이가 결정할 문제야. 당신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라고. 오히려 이런 일을 숨겼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 저런 사람이 침몰하면 차라리 모르는 게 속 편하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남게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당신은 일을 더 키우고 싶은 거야? 서영이가 힘들어했으면 좋겠어? 그게 자신의 인생이니 어쩌겠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나는 과거에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었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절대로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았어. 30년 만에 나타난 것만도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그러니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마. 모든 건 서영이가 선택할 거야. 남편은 이미 두 길을 닫아버렸어요. 첫사랑은 평생 잊지 못한다더니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한테 실망한 적 없었는데 친모가 나타난 이후 제 편이 아닌 30년 만에 나타난 친모의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친모가 나타나면서부터 남편은 변해가기 시작했고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안 좋아진 분위기를 눈치챈 제 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충 둘러댔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결국 이를 터뜨렸어요. 너희 엄마랑 아빠가 요즘 계속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너와 관련된 일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겨서 최근에 좀 언성이 높아졌었다. 어차피 숨길 수는 없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도록 하마. 너를 낳아준 친엄마가 얼마 전에 아빠를 찾아왔었어. 많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하고 싶다더구나.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말 왜 무시해? 아직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결혼식 끝나고 나서 천천히 설명해도 되는 걸 왜 하필 지금이냐고. 엄마,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친엄마라니. 날 낳아준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왜 날 만나겠다는데? 30년 전에 이미 날 버렸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날 보려는 이유가 뭐라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들을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없는데 만난다고 달라진 게 있겠어? 아빠가 대신 전해줘요. 낳아준 건 고맙지만 내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얼굴을 마주할 이유도 없고 해야 될 말도 없는데 굳이 만나서 어색한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멀쩡한 가정을 왜 들쑤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너를 낳아준 친엄마인데 얼굴 한번 안 보고 싶어? 어떻게 생겼는지, 너와 어디가 닮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할 테고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말요? 그것도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야 원망 섞인 말이라도 하죠. 딱히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이쁘게 키워주셨고 그 사람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낳아줬다고 해서 굳이 없는 감정을 만들어낼 필요 있어요? 이제 와서 엄마 노릇 한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 사람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가정이나 신경 쓰라고 하세요. 저는 엄마한테 상처되는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그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어요. 그런데 아빠는 제가 친엄마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얼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건 아빠 감정이지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르잖아요. 아빠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엄마 없었으면 아빠 혼자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접근하지 말고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아빠의 자리는 여기고 우리 가정을 깨트리지 않는 게 우선이지 제가 친모를 꼭 만나야 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동안 이 문제로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면
아빠가 제대로 처신을 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니 행동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딸은 오히려 존재 자체도 모르고 살았던 친모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를 망친 거에 대해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남편도 딸이 강하게 거부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이 끝난 이후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까 하는 얘기 들었지? 당신도 이제 서영이한테 그만 강요해. 우리 가족 30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문제 일으킨 적 없이 행복했잖아. 그리고 먼저 떠나신 어머님 말 못 들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야 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 같아.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당신의 태도를 보면 이미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같다고.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나간 버스에는 미련을 버리라잖아.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고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 되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단호하게 행동해. 나랑 서영이만 생각해. 그래야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일단 집부터 알아보자. 그리고 연락처도 바꾸고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또다시 접근한다면 당신이 강하게 얘기하면 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우리 가족만 생각해. 아무리 당신이 친모인 척 행동해도 계모인 건 변함없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정말 역겨운 거 알아? 그때 나는 능력 없는 한차는 남자였지만 지금은 사업도 성공해서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왜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살아왔는데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무슨 뜻인데? 이제 나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가겠다는 거야? 그 여자 가정 있는 사람이잖아. 당신 정말 왜 그래? 가정을 꾸리고 살았었지.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옆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거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하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어.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도움을 받아오면서 살아왔을 뿐이야. 당신한테 마음에도 없는 감정 연기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 머릿속엔 30년이 지나도 그 사람 생각뿐이었다고. 이제 나한테도 기회가 온 거야. 당신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 엄마의 자리에서 물러나. 아니, 어차피 계모였잖아. 나는 내 딸 시집 잘 보내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거야. 그 사람 아버님께 성공한 인생을 보여주고 정식으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다고.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정말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 나랑 아빠를 무참히 버린 사람이야. 무슨 의도로 찾아왔는지도 모른다고. 남편과 단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딸이 문 밖에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듣고 있었는지 문을 열고 들어와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린 뒤 눈물이 터져 나와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딸은 제 뒤를 따라와 위로해 주었지만 30년간 남편과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 상처되는 말을 들었던 터라 감정이 추슬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 감정을 가라앉힌 저는 딸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도 문 밖에서 남편의 막말을 전부 다 듣게 된 이후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원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친모 때문에 집안에 균열이 생겨버려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며칠 뒤 딸의 결혼식이라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딸의 결혼부터 마무리 지은 다음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 했어요. 남편도 그날 이후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각자 할 일만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진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딸의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고 식이 시작이 되려 하는데 눈앞에 경악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남편이 서영이의 생모를 결혼식장으로 부른 거였습니다. 그리곤 친모를 제가 앉아야 될 혼주석으로 데리고 가서 자리에 앉혀버렸네요. 너무 놀란 저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이 자리는 계모인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니야. 서영이를 낳아준 친엄마가 앉을 자리라고. 너 같은 무식쟁이가 의사인 이 사람과 비교가 된다 생각해? 이제 곧 결혼식 시작인데 망치고 싶어서 그래?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저기요, 친모가 자기 딸의 결혼식을 망쳐서야 되겠어요? 사람들 웅성거리고 있잖아요. 친엄마인 내가 딸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쪽은 하객석에나 앉지 그래. 계모 주제에 어디서 엄마 행세를 하려 들어?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저기요, 당신 뭔데 우리 엄마 혼주석에 앉아있는 거야? 당장 안 일어나? 아빠, 곧 결혼식 시작인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영이구나. 이렇게 직접 얼굴 보니 너무 예쁘게 잘 커주었네. 나야, 너를 낳아준 친엄마라고. 내가 여기 앉을 자격은 되지 않겠니? 너를 오랜 시간 키워줬다 해도 친모가 바뀔 수 없다는 거 알지? 결혼식 끝나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긴히 얘기 좀 할까? 너한테 남동생이 둘이나 있는 거 몰랐지?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많이 서운했을 텐데 사람이 살다 보면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 그 시간이 30년이나 걸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어디니? 우리 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 앞으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테니까 결혼식 끝나고 엄마랑 같이 가자. 아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의 분열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기요, 아줌마. 당장 일어나세요. 마지막으로 경고하겠는데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상처 주면 그땐 나도 정말 가만 안 있어. 내 말 안 들려? 당장 일어나라고 했잖아. 당신이 친모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돼? 제 딸은 친모와 남편 때문에 결혼식을 망쳐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혼주석에 앉아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려는 친모를 노려본 딸은 생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끌어내 버렸어요. 딸의 돌발 행동에 놀란 남편은 딸을 말렸지만 이미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려 버렸던 터라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네요. 친모라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낳아줬다고 혼주석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행복해야 될 결혼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에서 사위와 제가 딸을 겨우 진정시켜 떨어뜨려 놓았는데 만신창이가 된 친모의 모습을 바라본 남편이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제 딸의 뺨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돌발 행동에 비명을 질렀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한테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딸의 결혼식이 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나 싶었는데 다행히 사돈 집안에서 친모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벌어진 일인 걸 충분히 이해해 줬어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친모를 끌어내려 했는데 친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친모의 자식 중에 큰아들이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데 제 딸의 신장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도 모르고 있었는지 그 말을 듣고 휘청거리더군요. 그런데도 남편은 친모를 말리지 않고 무건을 유지했어요. 친모는 30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자기 자식의 신장 이식 문제로 제 딸에게 접근한 거라는 걸 알았을 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네요. 누나가 동생을 위해 신장 하나 정도는 이식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만 해준다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고 옆에서 그 여자에게 헤어나오지 못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도 거들고 있는 남편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물건도 아니고 신장을 떼어갈 생각으로 찾아왔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하객들과 사돈 집안 식구들은 친모와 거들던 남편을 보고 경악을 했고 저는 그 두 인간을 향해 손에 집히는 건 전부 다 집어 던졌습니다. 결국 제 딸은 사위와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일정까지 미루게 되었죠. 저는 그날 이후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어요. 제 딸도 그런 끔찍한 일에 본인을 설득하려 했던 자기 아빠의 얼굴을 평생 보고 싶지 않다면서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사돈 집안은 친모를 상대로 결혼식을 제때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제 딸은 내년에 비공식으로 소수 인원으로만 결혼식을 올리기로 일정을 다시 잡게 되었네요. 남편은 멍청하게도 그 여자에게 빠져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 딸을 계속 설득시켜 신장을 받아내게 한다면 재혼을 하겠다는 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저와 제 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 상태이지만 조만간 다시 찾아내겠죠. 그래도 피할 때까진 계속 피하려고요. 친모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너무 충격입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경험했네요. 친모의 아들이 많이 위태롭다곤 하지만 그래도 해선 안 될 행동이 있는데 이건 너무한 듯 싶습니다. 남은 인생 제 딸은 시집 보내고 혼자 꿋꿋이 살아가겠지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겪게 되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제 삶을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항상 제가 듣던 말은 절대 남을 믿지 말라는 단어였죠. 험난한 세상 속에 홀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매일 반복해서 들어온 아무도 믿지 말라는 말이 저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고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불행해 보였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제 인생은 남들과는 달랐거든요. 6명의 엄마가 있었고 그 엄마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온갖 재롱을 다 부리면서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야 이쁨을 받을 수 있고 제 입에 들어오는 간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남들처럼 정상적인 가정 속에서 하나뿐인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었지만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은 곁에 없었고 말을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먹을 걸 주지 않았던 고아원 엄마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덧 고아원에서 나와 사회인이 되어 있었네요. 세상 살기란 정말 쉽지 않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나왔다고 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거나 잘해준다고 일 시켜놓고 월급날이 되면 변해버리는 사장님을 몇 번 겪게 되다 보니 고아원에서 매일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대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그때부터 독하게 살아오면서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나아갔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서 병원에 취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첫 직장에서 받는 대우는 확실히 아르바이트와는 너무 달랐어요.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 또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거의 모든 업무를 저에게 전가시켰고 직원분들 사이에서도 따돌림 같은 게 있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리며 잘 지내면 좋은데 그 안에서도 편을 가르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참이었던 분은 제가 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당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시켰어요. 결국 참다가 불만을 가지면서 병원에서 소란이 일어났고 수습생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개념 또한 없다면서 제일 고참 분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자격증을 취득하고 처음으로 취직한 병원에서 나오고 말았네요. 솔직히 오랜 시간 꾸준하게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었고 이런 과정들을 부딪히며 배워가면서 다른 병원에서 조무사로서의 시작은 좀 더 수월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곳에서 저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 간호사가 우리 병원에서 근무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죠. 그동안 뒤에서 지켜봤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불편한 건 없는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자리를 만든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식사해요. 원장님께서 그동안 잘 챙겨주신 덕분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 간호사 사정이야 우리 병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당연히 챙겨줘야지. 내가 걱정하는 건 2년 동안 정말 잘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거리를 두게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가까워질수록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 있고 여긴 직장이니까 서로 조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 하지만 사적 모임은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면서요. 공식적인 자리야 그렇다 쳐도 간호사분들끼리 할 얘기도 많을 텐데 최 간호사만 빠지는 그런 행동들이 나중에는 눈의 가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간호사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자리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긴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하는 거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죠? 다음에는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네요. 나는 최 간호사가 우리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주길 원하기 때문에 내 귀에 들어온 이런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원장님은 항상 저에게 친절하셨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챙겨주려 하셨어요. 워낙 간호사분들을 잘 챙겨주기로 입소문까지 나서 이 병원에 취직하고 싶어 할 정도로 원장님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이도 젊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어요. 그렇게 원장님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듣게 되었고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출근할 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열어 먼저 다가가면서 함께 어울리는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2년 가까이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정도 많이 쌓였고 다들 좋으셔서 오랜 기간 한 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동료분들과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가졌는데 제일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분이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쌤, 저번에 원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식사 자리 가졌었다며? 당연히 여러 가지 일적인 문제로 직원 관리 차원에서 불렀겠지만 다음부터는 피하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피해보는 건 최쌤이거든. 내 동생 같고 사정이 딱하니까
이런 거 알려주는 거야.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꿈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제 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다음부터는 개인적인 자리는 피했으면 좋겠어. 겉으로는 착하고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도 워낙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조심하는 게 좋거든.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 제 쌤한테 워낙 잘해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분명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병원에서 제일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분이 원장님을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경계해야 된다며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충격을 받고 있었던 건 간호사분들 중에서 제일 친근하게 다가가고 오랜 시간 원장님 옆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제가 원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에 질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동료분들과의 자리를 끝낸 뒤 하루를 마무리했고 다음날 출근해서 병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저분해진 걸레를 빨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순간 창밖에 원장님의 차가 보이길래 어제 직원분이 했던 얘기가 떠올라 차에서 내리는 원장님의 모습을 빤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렸고 그 모습을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원장님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저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그 동료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내민 손에 동료가 손을 내밀어 잡은 뒤 건물 안으로 같이 들어왔네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라 당황을 했었는데 저 말고도 다른 간호사 동료분들이 그냥 모른 척 하라는 말을 흘리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두 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원장님이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그 동료는 건물 밑에서 만나 같이 올라왔다며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네요. 원장님은 결혼하신 분이라 가정이 있었는데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모임에서 저에게 했던 말들은 원장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경고적인 메시지였던 거였죠.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두 사람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다른 간호사분들이 그냥 모른 척하면 된다고 했지만 가끔 병원의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가족분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분명 저는 3자 입장이기 때문에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병원에 오실 때마다 저희 간호사분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들을 챙겨오시던 사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원장님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동료와 사모님은 꽤 친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사모님께 이런 사실을 알려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제 눈에 바람 피우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면 무조건 증거물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꽤 많은 증거물을 모아두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수건을 햇볕에 말리려고 옥상으로 들고 올라가 문을 여는 순간 원장님과 동료의 애정 행각을 보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과 함께 현장을 핸드폰에 담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와야 할 것 같아 바닥에 있는 수건을 들어 몸을 돌리자 제 앞에 어떤 분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뭘 놀라고 그래요? 도둑고양이 마냥 여기에 숨어서 핸드폰으로 뭘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옥상에 누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풍경이 너무 좋아서 잠깐 사진 촬영한 건데요. 그런데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
어떻게 올라오신 거예요? 당연히 내가 주인이니까 올라온 거지. 이 병원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잠깐 비켜봐요. 옥상에 뭐가 있나 좀 봐야 되겠네. 좋은 풍경을 찍고 있었네. 남의 사생활인데 함부로 촬영하면 되겠어요? 내 아들은 저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들! 김 원장! 너 당장 이리 안 와? 내가 병원에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었지? 원장님 어머님은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급하게 몸을 돌려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 가지고 있던 파일들을 급하게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원장님이 먼저 들어오셨고 뒤이어 동료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이미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어머님께서 제가 목격하고 촬영했다는 사실을 원장님에게 말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잠시 뒤 어머님이 병원으로 들어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내가 말을 돌려서 하는 성격이 못돼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딱 봐도 사회초년생 같은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쪽에 인생이 달려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니까 신중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네. 아까 옥상에서 촬영한 거 나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좀 알 수 있을까?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가진 재산을 왜 알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풍경을 촬영했었다니까요. 내가 분명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닌 거 잘 알잖아. 촬영한 거 원본 나한테 넘기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배를 이 자리에서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그 영상만 나한테 넘겼으면 좋겠네. 그걸 촬영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돈 때문에 걔를 엿보고 촬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금 하는 일 하면 되는 거야. 어때? 쉽지? 나는 시끄러워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그리고 내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영상을 넘기고 돈 5천을 가져갈래? 아니면 간호사 일도 잘리고 개인 사생활 침해죄로 법정으로 소송을 당할래? 나는 번거롭게 하는 거 딱 질색이거든. 좋게 얘기할 때 순순히 따라와 줬으면 좋겠네. 어머님은 저에게 돈을 주겠다며 옥상에서 원장님과 동료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의 원본을 원하셨어요. 만약 어머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저를 고소하겠다며 무섭게 다가오셨고 어쩔 수 없이 개인 사이트에 저장해 두었던 원본 파일을 어머님에게 넘겨주는 게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 핸드폰을 켰는데 누군가가 어머님을 부르며 다가왔어요.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하니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님의 분위기를 살피면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어머님은 아무 일도 아니라며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길래 격려 차원에서 차 한 잔 사주고 싶은 마음에 불렀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은 갑자기 제 옆에 앉더니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젊은 나이에 고생한다고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나는 좀 더 대화 좀 나누고 일어날 테니 볼일 다 봤으면 그만 들어가 봐라. 애들도 차에 있을 거 아니야? 오늘 제가 일이 좀 바빠서 저희 엄마가 애들을 돌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말씀 나누고 있으셨어요? 네가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 일이 바쁘다면서 여기 앉아있을 시간은 있니? 우리 지금 대화하고 있으니까 자리 좀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얘기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날 거다. 우리 자리 좀 옮겨서 얘기할까? 왜요? 그냥 여기서 하면 되지. 제가 들으면 안 되는 거라도 있나요? 오늘따라 어머님 상당히 예민하신 것 같으신데요? 최 간호사라고 했나? 그동안 고아로 살아와서 많이 힘들었다고 우리 김 원장에게 들었었는데 나중에 식사 자리 초대할 테니 우리 가족이랑 저녁이나 함께하면 좋겠네.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을 거 아니야? 최 간호사도 지금은 곁에 없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귀한 몸이잖아.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서 초대하는 거니 이번 주말에 김 원장과 시간 내서 함께 오면 좋겠네. 그럼 나는 다음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볼 테니 그때 못했던 얘기 다시 하자고. 어머님은 저에게 절대 제 옆에 앉아있는 사모님한테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눈빛으로 모든 걸 다 말하고 계셨어요. 제가 가진 영상을 사모님께 보여드리는 순간 모든 삶이 무너질 것만 같아 두려움이 느껴졌고 어머님이 밖으로 나가시자마자 저도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말을 붙여왔고 사모님은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저한테 고개 돌리지 말고 짐 챙기는 척 하면서 제 말을 들어요. 분명 창가에서 어머님이 아마 최 간호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 어머님께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 따로 불렀겠죠. 그리고 최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걸 얻기 위해 돈을 요구하셨을 테고요. 어머님이 평소에 약자들을 상대할 때 쓰는 방법이긴 한데 돈을 받는다고 해서 삶이 보장이 되지는 않아요. 결국 돈 받은 사람이 불행해지게 다른 조치를 취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 말 잘 들어요. 어머님이 따로 부르신 이유가 김 원장님과 관련되어 있나요? 그리고 그게 여자 문제이면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를 들고 가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두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게 좋을 거예요. 워낙 성격이 불같으셔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하실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짐을 챙기는 척 하면서 사모님의 말을 듣고 있었고 저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해드렸어요. 여자와 관련된 문제라며 테이블에 있던 커피를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건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원장님의 어머님께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그때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무서웠고 차라리 일을 그만두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어머님이 대화를 주고받으셨는지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더니 퇴근하는 날 원장님은 다음날 저녁에 연락할 테니 약속 장소로 나오면 될 것 같다는 한마디를 던진 뒤 집으로 돌아가셨고 결국 다음날 저녁에 약속 장소로 나가 원장님의 차에 올라타고 말았습니다. 원장님은 어머님 댁에까지 가는 동안 긴장을 풀어주려 하는 건지 쉬지 않고 말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었네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 되려 제가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어머님 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원장님을 따라 현관문에 들어선 순간 저를 반겨주셨고 분위기 좋게 상황을 이끌어 가셨어요.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몰라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고 잠시 뒤 원장님이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우자 어머님이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제 옆으로 다가오시며 와인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시길래 많이 접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자
어머님 집에는 엄청나게 큰 와인 저장고가 있다며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시길래 순순히 뒤를 따랐고 부엌 한편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와인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핏 봐도 수백 가지의 와인들이 보관되어 있는 광경을 감탄하며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며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우리 김 원장의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전부 다 차단해왔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 너 또한 마찬가지야. 감히 내 아들을 차용해서 앞날을 무너뜨리려고 해? 당연히 다른 곳에 옮겨놓았겠지.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순순히 따라왔겠어? 핸드폰 비밀번호 뭐야? 당장 얘기하지 않으면 와인 창고 온도를 급격하게 내려버리겠어. 너는 결국 저체온증으로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건 단순 사고로 처리하면 끝이라고. 고아로 태어난 너까지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도 당연히 돈 받을 생각에 기분 들떠서 여기까지 왔겠지. 어린 게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알아서는 우리 집안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 들어. 저는 그런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원장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셔서 사모님께 알려드리려 했던 것 뿐이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옳지 않은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었어. 남의 가정소에 참견하면 당연히 피해보는 건 체간이라고. 지금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주고 어디에다가 보관했는지 말해주기만 하면 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사이잖아. 평생 내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월급도 올려줄 테니까 상황을 너무 안 좋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나는 최 간호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그러니 우리 원만하게 해결보자.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되나요?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는 증거를 없앨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장고 온도를 내릴 수밖에 없겠네. 버틸 때까지 버텨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원장님과 어머님은 제 가방에 있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설명했지만 저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았었어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와인 저장고의 온도는 계속해서 내려갔고 옷을 가볍게 입고 있었기 때문에 체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어머님과 원장님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너는 왜 이렇게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해? 내가 병원 내에서는 쓸데없는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얘기했지? 꼬리치는 여자 마다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들어오는 거 당연히 받아준 건데 그게 문제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상황을 크게 만들어? 제가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땐 어쩔 거야? 저러다 정말 저체온증으로 상태가 위급해질지도 모른다고. 네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전부 다 살릴 수는 없다는 거 몰라? 원래 사람은 극한까지 가야 정신을 차려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깟 사진 몇 장이랑 영상이 중요하겠어요? 네가 계획한 거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책임 못 진다. 지금 며느리가 우리를 벼르고 있다는 거 너도 잘 알지? 요즘 들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처신 차라고. 만약 네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 집안은 끝이라고. 원장님과 어머님은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원장님은 그만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았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잠시 뒤 저장고 벽 쪽에서 누군가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니 어둡게 선팅이 되어 있는 작은 환기구 같은 창문 하나가 있었고, 창문을 여는 순간 방범창 사이로 사모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남자분들이 방범창을 뜯었고, 저는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고생했다며 담요를 덮어준 뒤 안아주면서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그리고 방범창이 뜯기는 소리에 원장님과 어머님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사모님 곁에 제가 있는 모습을 본 두 사람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더듬으면서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사모님께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사색이 된 얼굴로 불안해하셨고, 저는 옷 단추에 있던 소형 카메라를 풀어 사모님께 건네드렸어요. 그 안에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와인 저장고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모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남자 한 분이 소형 카메라를 건네받아 노트북에 연결을 시켜 확인하는 순간 두 분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들이 재생이 되고 있었네요.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렇게 사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에게 했던 몹쓸 행동에 대해 처벌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모님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고, 원장님 집안이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들, 그리고 와인 저장고에서 두 분이 대화 나누었던 녹음된 내용들을 토대로 소송을 걸어 그동안 도움받았던 것들을 전부 다 사모님이 되돌려 가져가셨고, 결국 원장님과 어머님은 쪽밥 차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 간호사 또한 상간녀 소송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지금은 사모님 옆에서 비서 일을 하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고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던 기억을 이제는 잊어도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을 믿었고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결과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 세상은 아직까지 좋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알 수 있었네요. 고아였던 제 삶이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